안녕하세요, 여러분. 듣기만 해도 올라가는 경제상식 시간입니다. 오늘은 최근에 아주 뜨거웠죠. 양자 컴퓨팅 기업 D-Wave 퀀텀.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네, 5월 8일이었죠. 그 하루 만에 주가가 50% 넘게 그냥 확 치솟았어요. 네, 맞습니다. 정말 놀라운 움직임이었죠.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그 배경이 궁금한데 D-Wave의 최근 실적 발표랑 기술적인 내용들 이걸 중심으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시작하죠. 우선 팩트부터 좀 짚어볼까요? 2025년 5월 8일 D-Wave, 티커는 QBTS인데 이 주가가 장중에 52%까지 올랐습니다. 네, 52%면 정말 대단한 거죠. 그렇죠. 근데 가장 큰 이유? 역시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때문이었죠. 네, 그게 핵심이었습니다. 일단 매출이 1,500만 달러.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09% 늘어난 수치입니다. 509%요? 와, 엄청나네요. 네, 특히 그 독일의 유명한 연구소 있잖아요. 율리히 슈퍼컴퓨팅 센터. 여기에 시스템을 판매한 게 아주 결정적이었어요. 아, 그 계약건이 컸군요. 그렇죠. 그리고 순손실 규모도 확 줄었습니다. 작년 1분기에는 1,730만 달러 손실이었는데 이번엔 540만 달러로. 오, 손실도 많이 줄였네요. 네.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실제 매출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고 또 손실이 줄었다는 점. 이게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죠. 그쵸. 이제 정말 돈을 벌기 시작하나 이런 기대감이랄까요? 맞습니다. D-Wave가 상업적으로 뭔가 자립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. 기술이 정말 비즈니스가 되는구나 하는 증거니까요. 그리고 또 하나, 현금 보유고. 이것도 3억 달러 넘게 확보했어요. 이것도 앞으로 연구 개발이나 사업 확장에 좀 든든한 실탄이 되겠죠. 그렇군요. 돈도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. 근데 기술적으로도 뭔가 발표가 있었다면서요? 양자 우위? 이런 이야기던데. 네, 맞아요. 그게 또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양자 우위, 퀀텀 애드밴티지를 달성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. 양자 우위요? 그게 뭔가요? 쉽게 말하면 어떤 복잡한 문제풀이에서 자기네 양자 컴퓨터 프로토타입이 기존의 아주 강력한 슈퍼컴퓨터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결과를 냈다는 거예요. 아, 특정 문제에서 슈퍼컴을 이겼다. 그렇죠. 이번에는 그 자성물질 시뮬레이션이라는 문제였는데 이게 또 세계적인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실렸다는 점도 의미가 크고요. 와, 사이언스예요. 그럼 이건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네요. 네, 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이야, 대단한데요? 근데 교수님, 이런 기술적 성과가 뭐랄까, 그냥 연구실 안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?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? 기업들이 정말 이걸 활용해요? 그거 좋은 질문이십니다. 네, 실제로 활용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. 정말요? 예를 들면요.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인 포드 오토산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D-Wave 기술을 써서 복잡한 차량 생산 라인 스케줄링 시간을요. 원래 30분 걸리던 것을 단 5분으로 줄였다고 합니다. 30분을 5분으로요? 와, 엄청난 효율인데요? 그렇죠. 그리고 또 일본 담배, JT라고 하죠. 여기서는 신약 개발 과정에 양자 기술이랑 AI를 접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. 신약 개발까지 분야가 다양하네요. 네,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D-Wave가 쓰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. 양자 어닐링이라고 하거든요. 양자 어닐링? 좀 어렵네요. 이게 뭐랄까 IBM이나 구글이 주로 연구하는 범용적인 게이트 방식하고는 약간 결이 달라요. 어떻게 다른데요? 양자 어닐링은 특정 문제 해결에 아주 특화된 방식이에요.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공장 스케줄링, 아니면 물류 최적화, 또 금융 포트폴리오 설계 같이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 속에서 최적의 답을 찾는 거. 이걸 조합 최적화라고 하는데 여기에 강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하는 만능은 아니지만 특정 종류의 문제는 기가 막히게 푼다 이런 건가요? 네, 정확합니다. 아주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죠. 지금 주력 제품이 5,000 큐비트가 넘는 어드밴티지 시스템이고 또 7,000 큐비트 이상을 목표로 하는 어드밴티지 2도 개발 중이고요. 그렇군요. 특정 문제 해결에 특화된 실용적인 접근.
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D-Wave는 상업화된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는 거의 선구자 중 하나고 실제로 매치를 내면서 특정 산업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요, 이렇게 좋은 얘기만 들리는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를 수 있잖아요. 분명히 리스크도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경쟁사들도 막 따라오고 있을 텐데. 아, 맞습니다. 당연히 그렇죠. 기회만큼이나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온큐나 리제티 컴퓨팅 같은 경쟁사들, 티커로는 IONQ, RGTI인데 이런 회사들의 기술 개발 속도도 절대 무시할 수 없고요. 네, 경쟁이 치열하죠. 그리고 D-Wave 역시 아직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요. 아, 아직 흑자는 아니군요. 네, 아직은요. 또 아까 말씀드린 양자 어닐링 방식, 이게 굉장히 실용적이긴 한데 이게 모든 종류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아니다. 이런 기술적인 한계에 대한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이게 결국 전체 양자 컴퓨팅 시장에서 D-Wave의 점유율을 좀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기술이 완전히 성숙해서 널리 쓰이기까지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이것도 미지수고요. 시간 문제도 있군요. 네. 마지막으로 현재 주가가 이런 기대감을 너무 과도하게 반영한 건 아닌가.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부담이죠. 이런 점들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. 그렇군요. 장점도 뚜렷하지만 역시 리스크 요인들도 잘 살펴봐야겠네요. 오늘 D-Wave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그 독일 연구소 계약 같은 실질적인 성과, 여기에 양자우리라는 기술적 자신감이 더해지면서 시장의 기대가 확 커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. 네, 모멘텀이 확실히 있었죠. 하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라거나 기술적 한계, 또 경쟁 환경 같은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점도 확인했고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.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오, 어떤 질문인가요? 방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양자 컴퓨팅의 가까운 미래가 D-Wave처럼 특정 산업의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고도로 특화된 도구로 먼저 자리를 잡게 될까요? 아니면 이런 특정 분야를 넘어서 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용적인 기술로 발전해야만 그 진정한 잠재력이 폭발하게 될까요? 특화냐, 범용이냐. 양자 컴퓨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이네요. 흥미로운데요. 네,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들도 각자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네,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더 흥미로운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